안녕하세요. 영재쌤입니다.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그 교류의, 좀 기본적인, 속성 값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하기 전에 우리 교류랑 직류 얘기 잠깐 좀 나누고, 선생님이 준비한 내용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직류하고 교류는 많이 들어봤죠? 그죠? 직류, 교류. 여러분들 직류는 우리가 이렇게 표시하죠? 우리가 이렇게 DC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면, 다이렉트 커런트. 그래서 그냥 커런트 직역하면 그냥 직접적인 전류예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공학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공학에서 일반적으로 가로축은 시간값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죠. 그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시간이 계속 흘러가도 전류나 전압값이 일정한 게 직류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5V라고 하면 1초에도 5V가 공급이 되고 2초 때도 5V가 공급이 되고 3초 때도 이렇게 해서 시간이 계속 이렇게 흘러가도 일정한 전압값을 이렇게 공급해 주는 게 직류입니다. 반대로 교류는 우리가 이렇게 AC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표시합니다. Alternating Current인가요? 여러분들 그 Alternating 뜻이 뭐냐면 Alternating이네요. 뜻이 뭐냐면 이게 번갈아, 교차로, 교차해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 따라서 이렇게 AC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들 교류는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게 이렇게 시간이라고 하면 전압이라고 하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사인파가 이렇게 기본이죠. 그죠? 우리가 사인파 혹은 공학에서 우리가 정연파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자 그래서 저기 0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위쪽은 플러스 아래쪽은 마이너스죠. 그죠? 그래서 일정하게 시간이 흘러갈수록 값이 변하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플러스였다가 이제 이쪽 시간에 들어오면 마이너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번갈아 교차로 나오는 게 우리가 교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교류값을 나타내는 속성들이 많이 있는데요. 뭐 최대값 그리고 이제 직류는 주파수 성분이 없지만 주파수 얘기도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기 얘기도 좀 해야 되고요. 위상 얘기, 선생님하고 이번 시간 이렇게 교류값을 표시하는 기본 속성에 대해서 얘기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이거 보시면 이거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인파 교류의 표현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각도를 표시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수법하고 호도법이 있는데 도수법은 뭐냐면 우리가 그냥 일반 수학에서 많이 쓰는 거 이렇게 180 이렇게 이렇게 각도를 표시해서 나타내는 게 도수법이고요. 호도법은 뭐냐면 여기 우리가 이제 공학에서 많이 써먹는 방법인데 호도법은 파이 180도를 활용하여서 2분의 파이, 4분의 파이 등과 같이 표기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회로에서 각도 표기는 보통 호도법으로 나타낸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공학에서는 그 호도법을 많이 쓰는데 파이를 활용해서 각도를 표시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파이 값은 180도, 180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90도로 좀 나타내고 싶다. 그러면 2분의 파이.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 파이 자리에다가 180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80이면 여기 몇 도예요? 90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2분의 파이가 결국은 90도 나타내는 거예요. 조금 더. 4분의 파이면 얼마겠어요? 이 파이 자리에 뭘 집어넣으라고? 180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돼? 4분의 180이죠. 그죠? 이거 약분하면 얼마? 45도. 그래서 4분의 파이는 45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파이면 어떻게 됐어요? 2파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2파이면 이렇게 되죠. 2 곱하기 이 파이 자리에다 뭐 집어넣어? 180 집어넣으면 이거 얼마? 360도. 요거 좀 기억하세요. 많이 써먹는 거. 다시 2분의 파이, 4분의 파이. 그래서 많이 써먹는 게 일반적으로 많이 써먹는 게 3분의 파이 그리고 2파이. 호도법을 어떻게 표시한다? 파이에다가 뭘 집어넣어라? 파이에다가 180도를 집어넣어서 연산을 하면 그게 나타나는 도의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돌아와서 이거 좀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보면 호도법과 이렇게 나타내는데 여러분들 이거 좀 얘기 좀 할까요?
우리 중학교 수학 시간에 배웠을 텐데, 여러분들 이거 알죠? 이렇게 원이 있으면, 원의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부채꼴이 있잖아요. 이 부채꼴에 이렇게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 알죠? L이라고 하고, R이라고 하고, 세타라고 하면, 그죠? L은 어떻게 구합니까? L은 R, 세타. 그죠? 요거는 중학교 3학년 수학이니까, 선생님이 그냥, 따지면 이렇게 유도하는 것까지는 하진 않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생긴 부채꼴에서, 피자 조각에서, 이렇게 호의 길이를 어떻게 구하냐면, 반지름의 길이랑 요 사이각을 알고 있을 때, L 어떻게 구하냐면, 호의 길이는 반지름하고, 두 반지름이 벌어진 각도값을 구하면, 우리가 호의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 얘기 왜 하냐면, 이제 선생님이 이제 각속도 얘기를 할 거예요. 각속도를 많이 좀 힘들어 하던데, 선생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각속도가 뭐냐면, 요렇게 생긴 원이 있죠, 그죠? 이렇게 생겨 있으면, 어떤 이제 일정한 점에서 각속도가 뭐냐면, 일정한 t 시간 동안에 요렇게 움직이는 각도가 각속도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일반적으로 각속도는 우리가 뭐로 표시하냐면, 요렇게, 각속도는 우리가 이렇게 오메가로 표시하는데요. W가 아니고 요거 그리스 문자예요. 어떻게 읽는다고 이거? 작은 소문자 W 이거 어떻게 읽냐면 오메가. 이거 어떻게 하냐면 t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 다시. 아까 선생님이 이 파이는 몇 도라고 했죠? 360도죠, 그죠? 파이에딱 얼마 집어넣으면 되니까 180도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러면 각속도가 뭐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t 시간 동안 움직이는 각도. 그러니까 여기 있던 점이 시간이 째깍째깍 흘러가면 이제 요 원 둘러 이렇게 달려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쭉 한 바퀴 돌면 요게 360도죠. 그래서 나는 t초 동안에 요렇게 한 바퀴를 돌았어. t초 동안에 요렇게 한 바퀴 360도를 돌았어. 요게 각속도예요. 요거 선생님이 이따가 다시 설명할게요. 선생님 지금 이 얘기 왜 드리냐면, 선생님이 이따가 이제 이거 주파수 프리퀀시하고 타이밍, t, 주기 얘기할 때 각속도 얘기가 나오거든요. 요것은 미리 한번 가고 갈게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 공학에서 오메가 2파이F는 무지하게 많이 써먹거든요. 선생님이 이따 오메가가 왜 2파이F인지 요것도 다시 한번 설명 좀 드릴게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오메가 각속도가 뭐냐면 이거 뭐라고 읽는다고? 오메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말 하면 뭐라고? 각속도. 오메가가 뭐냐면 t 시간 동안에 움직이는 각도. 어떤 일정한 점에서 t 시간 동안 이렇게 원 둘레 한 바퀴 돌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속도긴 속도인데 각속도잖아. 그러니까 t 시간 동안에 한 바퀴 돌았습니다. 360도는 호도법 바꾸면 어떻게 돼요? 2파이죠, 그죠? 그래서 오메가는 뭐라고? t 시간 동안에 한 바퀴 360도 돌았습니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 좀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뭐 호도법 얘기 나오고 있는데 여기선 요거만 좀 기억합시다. 요렇게 생긴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 어떻게 구한다고? L은 어떻게 구한다고? 요 반지름하고 요 벌어진 각도 R 곱하기 세타로 구합니다. 요거만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얘기를 좀 더 진행할게요. 자, 요거 좀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하고 이번 시간에 지금 이제 주파수하고 주 얘기 좀 할게요. 이거 봅시다. 주파수가 뭐냐면 요거 여기 설명하고 갈까요? 설명하고 갑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류를 표시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게 사인파라고 하죠. 수학에서는 사인파라고 얘기하고 공학에서는 뭐라고 표시한다고? 정연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렇게 이제 x축이 있고 y축이 있으면 시간일 거고 어떤 절합값이라고 하면 요렇게 지금 계속 이제 반복될 거잖아요. 왜? 그림이 좀 같아야 되는데. 그런 AC라고 했죠?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alternating current라고 해서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커런트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계속 반복될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값이 점점점 변하다가 이제 방향도 바뀌죠. 플러스 방향이었다가 마이너스 방향,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게 교류의 기본 신호인데 자, 지금 보면 요렇게 생긴 신호 하나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죠? 요렇게. 요렇게. 그죠?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이렇게 반복되는 걸 요렇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이클이라고. 사이클. 지워지네요. 다시 쓰겠습니다. 사이클. 이거 뭐라고 쓴다고? 사이클. 반복되는 모양. 요렇게 지금 요렇게 생긴 사이클이 하나, 두 개, 세 개가 지금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기가 뭐냐면 한 개의 사이클이 완성되는데 걸리는 시간. 뭐라고요? 주기가 뭐냐면 하나의 사이클이 완성되는데 걸리는 시간.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사이클이 완성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뭐라고? 주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주파수는 뭐냐면 기준이 1초야, 1초. 1초 동안에 만들어지는 사이클의 개수. 자, 요렇게 사이클이 3개가 만들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1초였다고 얘기합시다. 선생님 이거 S 이렇게 쓴 거예요. 세컨드, 초. 그래서 1초. 1초 동안에 지금 요렇게 사이클이 3개가 만들어졌어. 그러면 1초, 그러니까 요거 만들어지는데 요렇게 3개의 사이클이 만들어지는데 몇 초 걸렸다고? 1초. 그죠? 그러면 요렇게 생긴 신호의 주파수는 몇 헤르츠야? 사이클이 몇 개야? 3개. 그리고 주파수의 단위는 뭐예요? 헤르츠. 요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자, 교류를 표시할 때 우리가 어떻게 나타낸다고요? 일반적으로 사인파, 정연파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AC라고 표현을 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기가 뭐냐면 하나의 사이클이 완성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주기.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요렇게 T라고 표시를 합니다. 주파수는 우리가 F라고 표시를 하고요. 기준이 뭐라고? 1초. 1초 동안에 만들어지는 사이클의 개수가 주파수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요렇게 생긴 교류 신호는 주파수가 몇 헤르츠라고요? 사이클이 몇 개니까? 3개니까 3헤르츠. 3헤르츠. 이렇게 이해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위에서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어요. 보세요. 보면 사인파 교류의 파형은 사인함수와 같이 같은 형태의 파형이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반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 사이클 동안 교류 파형 모양이 한 번 변할 때 한 사이클이라고 하고 한 사이클 동안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고 표시합니다. 그죠? 그래서 주기의 기호는 뭐라고 써요? T라고 쓰고요. 그리고 주파수는 기준이 뭐라고? 1초.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1초. 1초 동안에 반복되는 사이클의 수를 주파수라고 하고 기호는 F, 단위는 헤르츠라고 표시하고 헤르츠라고 있습니다. 주파수하고 주기의 관계는 이렇게 쓴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파수하고 주기는 서로 무슨 관계란 얘기예요? 무슨 관계? 반비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반비례 얘기 한번 했었었는데 반비례가 뭐죠?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주파수하고 주기랑 반비례죠. 그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주파수가 커지면 주기는 작아지고 반대로 주파수가 작아지면 주기는 커지는 게 이게 무슨 관계라고요? 이게 반비례 관계입니다. 요거 눈으로 보고 갑시다. 왜 요 두 개가 반비례인지 보고 갈게요. 보세요. 이거 지웁시다. 자, 보세요. 주파수하고 주기가 무슨 관계라고요? 주파수하고 주기가 반비례 관계입니다. 이거 봅시다. 이거 눈으로 직접 봅시다. 이렇게 보면 선생님 다시 얘기할게요. 아까 뭐라고 했지?
하나의 사이클이 완성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뭐라고요? 주기죠? 주기. 다시.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하나의 사이클이 완성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뭐라고요? 주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반 뚝 잘라서 반이니까 얘는 몇 t겠어요? 2분의 1t죠? 반이니까. 얘도 어떻게 되겠어? 2분의 1t죠?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이 만약에 같은 주기 동안에, 요렇게 반주기에, 요렇게 사이클이 하나 들어갔다고 칩시다. 요렇게. 그죠? 그러면, 보세요. 1번 신호하고 2번 신호를 비교해보면, 얘도 지금, 요렇게 사이클이 완성되는데 걸리는데 시간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주기가? 이게 주기인데, 요게 지금 2분의 1t죠? 그죠? 얘도 어떻게 되는 거야? t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얘도 2분의 1t죠? 그죠? 얘가 1초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맞습니까? 그럼 보세요. 1번에서 2번 갈 때, 지금 주기는 주기는 어떻게 했어요? 주기가 반으로 줄었죠? 주기는 어떻게 됐어? 주기는 반으로 줄었죠? 근데 주파수 보세요. 아까 주파수는 우리가 기준이 뭐라고 그랬죠? 1초. 1초 동안에 만들어지는 사이클의 개수. 맞죠? 그러면 1번 신호는 지금 1초 동안에 만들어진 사이클 개수가 얼마예요? 그래서 F는 얘는 얼마겠어? 1Hz네. 그죠? 근데 얘는 지금 1초 동안에 사이클 몇 개 만들어졌어요? 2개 만들어졌죠? 얘는 몇 Hz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커져라. F는 얘는 지금 1초 동안에 지금 사이클 몇 개 만들어졌어요? 하나, 둘. 근데 얘는 몇 Hz? 2Hz. 보세요. 자, 그러니까 봐봐. T가 지금 이렇게 반으로 줄어들 때, T가 이렇게 반으로 줄어들었을 때, 주기가 이렇게 반으로 줄어들었을 때, 주파수는 어떻게 됐어요? 2배가 됐네요. 맞죠? 그래서 선생님 나중에 또 교로 공부할 때 선생님이 이제 저주파고 막 고주파이기도 할 텐데, 예. 요 얘기 나중에 다시 또 해드릴게요. 다시. 이렇게 주기가 이렇게 반으로 줄면 뭔 늘어난다? 이렇게 주파수는 커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기값은 어떻게 했어? 주기값은 작아지니까 F값은 어떻게 됐다? 커졌죠,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파수하고 주기는 서로 무슨 관계구나? 요렇게 무슨 관계구나? 반비례 관계구나. 요거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요거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만 이거를 많이 좀 헷갈려하더라고. 네. 다시, 선생님이 기본이 너무 중요해서 반복합니다. 주기는 뭐라고요? 주기는 뭐라고? 하나의 사이클이 완성되는데 걸리는 시간. 그죠? 주파수는 뭐예요? 기준이 뭐야? 1초. 1초 동안에 만들어지는 사이클의 개수. 그죠? 그리고 주파수하고 주기는 서로 무슨 관계? 요렇게, 반비례 관계. 주파수하고 주기는 서로 무슨 관계입니다? 서로 반비례 관계입니다. 요거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 챕터에서는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표시할 건데, 선생님이 그래서 우리 각속도 얘기 좀 해드릴게요, 아까. 선생님이 아까 각속도 얘기했었죠? 좀 더 합니다. 아까 선생님이 각속도 뭐라고 했지? 이거 뭐라고 읽었어, 우리가? 오메가. 우리나라 말로는 각속도. 그죠? T 시간 동안에 움직인 각도. 한 바퀴 돌면 360도니까 2파이. 그죠? 근데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F는 T분의 1이죠? 요건 이렇게 쓸 수 있네. 2파이 곱하기 T분의 1이죠? 그러면, 이 T분의 1은 뭐랑 똑같아? F랑 똑같네요. 그죠? 그래서 얘는 뭐야? 2파이 F. 그래서 여러분들 오메가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이렇게 2파이 F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해요.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교류를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해요. 보세요.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VT는 VM sin 오메가 T라고 표시를 하는데, 이 VM은 뭐냐면, 최대값. 최대값. 아, 이 얘기 좀 할까요? 여러분, 이 얘기도 좀 합시다. 여러분들 사인아웃 표시할 때, 이건 알죠? 요렇게 얘기하면, 음, 여기 T, V라고 하면, 이거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이거? 요거,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이거? 진폭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진폭 중에서 가장 꼭대기 있는 점이죠? 이 점. 이거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이렇게 부르죠? 최대값이라고. V의 맥스. VM. 그래서 아까 이렇게 썼죠. VM 사인 오메가 T. VM은 이거 뭘 나타내는 거예요? 최대값. 그리고 오메가 대신에 뭐 쓸 수 있어? 2파이 F. 그래서 이거 쓰면 어떻게 돼요? VM은 사인 2파이 FT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얘가 뭐니까? 오메가니까. 안 어렵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요 얘기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요렇게, 지금, 요렇게 생긴 애 보면, 만약에 이게 적용이 되면, 얘 어떻게 돼요, 얘가? 진폭에서 가장 위에 있는 점. 얘가 누구라고? 얘가 VM이라고. 그래서 요렇게 생긴 애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다고? VM, 최대값, 사인 2파이 T. 얘는 뭐라고 표시할 수 있고? 오메가 2파이 F. 안 어렵죠, 그죠? 선생님하고 다음 시간 선생님하고 좀 위상 얘기 좀 하겠습니다. 위상 얘기. 위상 얘기도 좀 할 게 많고요. 선생님 다음 시간에 위상 얘기랑 선생님이 이제 그 페이저, 교류 이제 나타낼 때는 페이저 사용을 해야 되고, 복수수로도 좀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 내용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죠. 영대쌤이었습니다.